자, 레미안 원 펜터스 당첨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레미안 원 펜타스 관련해 가지고 영상 찍어 볼 건데요. 당연히 어떤 개요인지는 아실 건데 제가 세금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요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세금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개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금 계산, 말 그대로 내가 원 펜타스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는 취득세부터 미래에 내가 양도할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금 흐름을 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이 일반적인 원 펜타스 분양에 대한 설명보다는 다른 식의 관점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59 타입, 84 타입, 107 타입으로만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59 타입 분양가 여러 개 타입이 있어서 분양가가 좀씩 다르지만 제가 17억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억 잡았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은 22억 잡았어요. 22억. 107 타입은 분양가 28억 잡았습니다. 근데 그 근처랑 그 다음에 시세를 봤더니 바로 옆에 사실 신반포역인가요? 그 근처의 아파트 단지 시세를 어느 정도 보면 레미안 원 펜타스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있겠죠. 59 타입 시세가 31억 정도. 그래서 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양도 차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양도 차익이 14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고 일단 84 타입 38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안전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가액은 얼마다? 16억 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107 타입 같은 경우는 유사가액이 5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억 정도로 잡아봤어요. 사실 근처에 107 타입이 없어서 예측치로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22억으로 잡았습니다. 자, 레미안 원 펜타스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반포동에 있는 거고 641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일 24년 8월부터 입주한다고 해요. 주차 대수도 2.1대씩 세대당 2.1대고 타입이 59, 84, 107, 137, 155, 191 이런 것도 있어요.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아파트죠. 그래서 근처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서 시세 대비 좀 저렴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레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베일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9호선 바로 앞이잖아요. 사실은 아주 멋진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서울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1순위 청약 세대주 요건 있고 그 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2년 해야 되고 서울시 300만 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이 8월 21일입니다. 당첨되더라도 21일까지 첫 번째로 계약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고 세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죠? 거주 기간 3년을 채워야 돼요. 물론 3년간 유예가 가능하니까 전세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말 그대로 내가 자금 구조를 짜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전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금을 좀 마련한 다음에 본인이 실거주를 3년을 해야 된다. 3년 안 하게 되면 아주 큰 제재가 있죠. 3년 채우기 전에는 매도할 수 없고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위치의 주택을 강제로 매도해야 됩니다.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 제한 3년 규제도 같이 붙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도 추첨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59 타입에서 2세대, 84 타입에서 다 합쳐서 8세대가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기타 지역, 일반 공급 2순위 이런 식으로 날짜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고요. 입주 지정 기간은 8월 22일부터 60일간 10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추첨제 어떻게 되냐? 60 타입은 추첨제 60%, 그 다음에 60에서 85 타입은 추첨제 30%, 그 다음에 85 타입 초과는 추첨제 20%입니다. 자, 이제 세금 얘기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바로 이제 이 취득세를 내야 되죠. 분양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1주택자일 경우에는 결국은 취득세가 좀씩 다 달라요. 매매 취득세 적용했을 때 이 59, 84, 107이라고 했잖아요. 107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가 중과세율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첫 주택이다, 1주택자다 그러면은 원래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3.3%인데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면 3.5%가 되죠. 그래서 취득세가 5,600, 7,300, 9,800만 원 이렇게 각각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주택수가 여러 개다 라고 하면은 뭐부터 걱정해야 되죠? 왜냐면 1주택자가 지금 추첨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추첨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2주택자 중과세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주택자 중과세를 가정해 봤더니 59 타입은 1억 4,300, 그 다음에
이 84 타입은 1억 8,500, 그 다음에 말 그대로 107 타입은 중과세 적용되니까 2억 5,200이나 됩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취득세가 2배 이상 증가돼요. 엄청난 부담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의 3배죠 사실은. 거의 2.5배 이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취득세 중과는 그러면 어떤 걸 따져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 3가지 요건을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세율 적용을 할 때 주택수 판정을 어떤 날 기준으로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첫 번째로 주택수 판정은 분양 계약일이다. 말 그대로 8월 달에 계약을 할 거니까 8월 19일부터 21일 날 계약할 때 주택수가 내가 몇 채냐.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잔금일이 그 다음에 얼마 남지 않아요. 하지만 잔금일의 기준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세대 판별일이에요. 내 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인 잔금 지급일에 내 세대가 누구냐를 판별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주택이 있다. 근데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자녀를 독립시켜서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짜야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행안부 의견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인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하지만 이 조세심판원 가면 약간 의견이 아직까지 좀 다르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 유리하게 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을 판정하는 시점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말 그대로 주택에 잔금을 내는 날이다. 그때가 조정 대상 지역을 판정해요. 근데 계약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판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디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인 강남 3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무조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보게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조정 대상 지역이 갑자기 풀리는 일은 제가 봤을 때 이 몇 달 사이에는 있을 확률이 아주 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 후에 배우자에게 또 증여해서 프리미엄 얹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도 있겠지만 이 2월과세가 1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과연 유의미할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분양권이나 주택수를 취득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때 주택수 한계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들 고려를 해야 돼요. 물론 프리미엄 이득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걱정할 바는 아닐 수 있겠지만 당연히 판정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유세 부분은 사실은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입주 예정일 자체가 아주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상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부분에 대한 종부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내년부터 내가 당연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예를 들어서 주택수가 3채 이상이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12억 원 넘어간다 그러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주 고율의 중과세율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죠. 왜냐면 이 레미안 원 펜타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고액의 이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될 거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이슈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내가 원 펜타스를 이제 어떻게 자금이 아주 어렵게 마련을 하더라도 이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결국은 미래에 이거 결국 우리가 말하는 로또 청약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마진이 뭐 14억, 16억, 막 22억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미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이거 분양권을 팔 거냐? 사실상 불가능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당첨이 되면은 실거주 의무 3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권하지도 않아요. 분양권에 대한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몇 프로예요? 단일 세율인 77%이기 때문에 이미 세금이 너무 많이 내요. 뭐 14억의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다 그러면은 이 77%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11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결국은 이 손실을 볼 수 없어요. 이거를 내가 이 3년 거주 기간을 꾹 채운 다음에 뭐 유예가 필요하면 3년 유예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양도를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양도를 하면 좋냐? 당연하죠. 비과세를 맞춰서 양도를 하셔야 돼요. 비과세를 맞춰서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얼마 나오냐? 자, 59 타입, 84 타입, 107 타입을 딱딱딱 말씀을 드릴게요. 59 타입은 제가 그냥 이 비과세를 3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 여기 조건 자체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분양의 청약에 대한 조건 자체가 3년 거주기 때문에 3년 보유랑 3년 거주를 한다라는 생각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무려
24%나 받을 수가 있어요. 3년 보유에 대한 12%, 3년 거주에 대한 1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4%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차익,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하고 24%를 차감시키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온다? 59 타입은 2억 6천, 그 다음에 84 타입은 3억 4천3백 정도, 그 다음에 107 타입은 5억 5천 5백 정도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로또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세율이 나와요. 왜냐? 로또 같은 경우는 20% 30%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첨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저렴한 상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과세를 여러분들 꼭 맞춰서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내가 비과세 도저히 안 돼요. 다른 주택수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 일반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일반 양도소득세는 지금 얼마 나오냐? 59 타입은 5억 7,700, 그 다음에 이 84 타입은 6억 7천, 그 다음에 이 107 타입은 9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2배 정도로 껑충 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낼 세금 자체의 액수를 계산해 본 다음에, 물론 3년 이후에 이 부동산 가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건 지금 시세대로 계산했을 뿐이에요. 근데 미래에 이걸 판다라고 했을 때 일반 과세랑 비과세랑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오피스텔 한 채가 있다. 근데 걔를 팔면은 내가 손실 보는 게 1억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걔를 팔고 내가 이 원펜타스를 비과세를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왜냐면 세금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고 몇 억씩 차이 나는데 그거를 손실이라고 생각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래 팔 때 고민 한번 해보셔라 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과세만 말씀드렸지만 중과세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도 중과세율, 살인적인 중과세율. 2주택부터는 뭐예요? 10%가 더 추가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요. 3주택 같은 경우는 20%가 추가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뭐랄까요, 강한 세금의 제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법에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22년 5월 10일부터 25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세 요건인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를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25년 5월 9일까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당첨되고 잔금 치르더라도 2년의 보유기간을 채우려면 몇 년까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26년까지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3년 거주 의무가 이 아파트 청약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빨리 팔려고 해도 몇 년에 팔아야 돼요? 27년도에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25년 5월 9일까지 이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유예가 계속 유예가 될 것이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보도자료나 제가 계속 말씀드릴 유튜브 채널에 올릴 그런 사항들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매년 1년씩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매년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정책 방향 나올 때쯤에 연장을 해주곤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이게 연장이 안 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내 양도 시점이 27년에는 중과세율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고 미래에 체크해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3년 막 거주도 했는데 내가 주택수가 많아서 이 원펜타스를 미래에 판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냐? 2주택자 중과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확실히 올라가죠. 중과세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드려보면 59 타입부터 9.27억, 그 다음에 84 타입은 10억 7천, 그 다음에 107 타입은 14억 9,800, 거의 15억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비과세일 때 세율이 거의 3배 이상 뛸 수밖에 없어요.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팔 때 이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주택자 중과세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플러스 30%나 중과세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59 타입 같은 경우는 10억 8천. 남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14억의 안전마진, 양도 차익이 생기는데 10억 8천이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84 타입은 12억 4,500, 그 다음에 107 타입은 17억 4천이나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의 액수가 너무 올라가요.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담 자체도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금 뉴스 미래에 팔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 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판다. 이런 요건들을 할 때는 몇 년의 기간을 채워야 되는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택 자산 관리에서 필요한 간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상속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주택은 과연 비과세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점보다 미래에 양도하는 시점, 3년 거주한 다음에 팔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인 27년도의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영상들 도움이 꼭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미리 당첨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